줌입니다. 우리가 거리적으로도 약간 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마진담 다시 줌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장 PD도 계시고 저희 전대엽 박사님, 시주구 박사님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전대엽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한국지방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최인수 박사님과 함께 마을 진담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발굴한 마을 진담의 재롱동이 최준규 박사님, 그리고 그동안 얼굴 없었던 우리 장 PD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준규 박사님, 재롱동이. 네,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화상을 통한 본격적인 사소한 이야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저 사람을 재롱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정도에 이렇게 지득해가지고 재롱동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말을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생각이 나지 재롱을 안 않습니다. 떨어서요. 재롱을 떨어져야지. 예. 네. 자, 장막의 사나이. 자, 장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PD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자, 준비해 오신 주제, 자, 전대엽 박사님 무엇이죠? 네. 예, 오늘은 특별히 최준규 박사님이 최근 한 5년 전에 굉장히 이 주제로 좀 약간 본의 아니게 괴로움을 당하셨던 주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을 활동가의 자격증 제도 과연 필요한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심도 있게,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마을 활동가들의 경력 인정이나 보수와 그 경제적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저희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준규 박사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최 박사님 뭐 이 주제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뭐 한 5년 전에 괴로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괴로움을 느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2016년도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다 이슈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한 4, 5년쯤 전 정도에 현장에서 마을 활동과 자격 인정제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면서 사실 뭐 제가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것보다는 마을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 행정과 마을,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또 찬성과 반대 이렇게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좀 화합되거나 통합되어야 될 마을 공간 안에서 굉장히 좀 갈등의 요소가 있었고,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한번 잘 극복되면 성장의 요인도 되지만 봉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로 남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대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마을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러니까 지역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문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공론화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반드시 엮여서 이제 논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서 다시 1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자격증제 혹은 자격인정제, 뭐 활동 경력 인정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얘기도 한 번쯤은 건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성숙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뜨거운 논의가 예상되는데요. 자격인증제, 뭐 경력인정제, 자격인정제, 마을에서 나름대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또는 현장 활동가,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지난번에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자격인정제 또는 자격인증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전대욱 박사님께서는 이 자격인증제, 마을 활동가들 어떻게 해야 된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물론 뭐 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 그러냐? 자격제도가 사실 좋죠. 뭐랄까, 이 마을공동체 전문 인력들을 좀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그분들을 또 현장에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뭐랄까,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열정페이, 즉 자원봉사에 기반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제도를 사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반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농림부의 뭐 농촌 개발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들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만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농어촌 공사들의 이 농촌 개발 사업 쪽에서의 파워를 굉장히 높인 결과를 낳았죠. 결론적으로 자격증 제도는 결국 특정한 집단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독점함으로써 뭐랄까 이 마을판들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실제적인 우려 때문에 사실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반대를 많이 했었던 건 알겠는데 지금 네.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입장이 바뀌셨다는 찬성이라고 건가요?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자격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 법에다가 뭐 어떻게 명시를 해서 어떤 특정 기관이 그 자격증을 갖다가 인증을 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뭐 시험을 보고 뭐 그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종의 면허라든가 아니면 뭐 그것이 뭐 면허든 아니면 일정한 교육 이수든 간에 어떤 형태의 자격제도든 간에 특정 기관들이 그걸 수행함으로써 뭐랄까 이 정책을 독점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마을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뭐 농산어촌도 있고 뭐 대도시도 있고 뭐 중소도시도 있고 도농복합 도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이 지역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지역적 특성들을 갖다가 감안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이거 갖다가 독점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사실 바람직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대별되는 입장들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최준 박사님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쨌든 마을 자격과 관련돼서 자격 인정, 활동 경력 뭐 이런 것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 찬성의 논리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사회적 기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5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이 정말 크게 바뀌었거든요. 특히 저희가 요 전전편 혹은 전전전편 정도 될래나요? 그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들의 현황들을 논의했을 때 5년 전에는 기초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논의가 초기에 올라오고 있던 시기였다라면 지금은 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행정 지원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입될 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투입될 인력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지금의 현재 한국 사회 행정 체계 안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떤 공모 사업에 참여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뭐 기록이 남지 않아요. 기록이 남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레퓨테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뭐 보상금 뭐 이거 대부분의 사업에서 인건비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강사비라든가 활동비 보조 같은 것들로 기준을 잡아서 나가는데 여전히 보조금 집행 기준이 뭐 박사 얼마, 뭐 대학 교수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초빙해야지 그들의 활동비를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정작 마을에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별도의 학위를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활동의 경력 인정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공동 마을 안에서 소화되는 부분들이 뭐 도시재생,
주민자치, 공동체, 뭐 기타, 뭐 육아 돌봄, 교육, 뭐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활동가, 마을 활동가들 관점에서 필요성이라면 행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류 심사 같은 것들을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이 어디서 중복됐던 사업이 어디서 봤던 사업 같은데 이거 누가 하는 것 같은데 어렴풋한 감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그 판에 오래 있었냐를 가지고 비공식적인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투명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서류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누군가의 인지를 통해서 걸러낼 네.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또 하나의 필요성인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서로가 필요를 느낀다라는 결과는 똑같은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행정이 봤을 때 활동가들의 수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활동가들이 봤을 때 행정이 가지는 그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의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전 박사님 폼을 열어주시죠. 예. 분명히 지금 최준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이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뭐 젊은 청년 일자리들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비영리나 공익 활동에 대한 뭐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의 생태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죠. 근데 다만 문제는 아까 최준규 박사님들이 지적했듯이 박사나 이런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격증이 저는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발급을 한다고 쳐도 아니 면허증 따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이거 운전 실제 도로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격제도가 갖는 어떤 일종의 현장성인데 우리가 자격제도를 받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마을 공동체 현장과 부합하느냐. 그리고 아까 교수나 박사들과 똑같은 문제에 저는 봉착한다고 봐요. 이것이 이제 자격제도가 갖는 뭐랄까 이 현장성의 문제인데 뭐 그 외에도 뭐 호환성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마을 공동체 활동 분야의 자격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격증 제도를 설계하고 교육을 시키고 부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인데 지금 박사님들 보고 만들라고 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문제가 일정이 있거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박사님 시키죠. 네, 전 박사님이 하시는 게 맞죠. 관자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전 박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격증 제도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내부적인 그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폐쇄된 집단 자기들만의 유인이죠. 리그를 네. 만드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들만의 보호된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악의죠.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접근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자격증 제도하고 활동 경력 인증 제도, 인정 제도는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자격증을 발급할 거냐의 문제하고 내가 수년간의 마을 활동을 했는데 그 기록을 누군가가 기록하고 공인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쨌든 너는 무슨 사업을 했고 몇 년 동안 마을 활동을 보장했다라는 부분을 봐줄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누구는 공모 사업을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대학에서 팀 과제를 하더라도 참여 퍼센테이지를 정하는데 싸움이 나는데 그렇죠. 마을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냐, 똑같이 기간 사업 기간만큼 인정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난이도가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기록들이 공식화되고 혹은 뭐 공식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카이빙 되고 그것들을 누군가는 확인할 수 있는,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제가 이거는 자꾸 전전편을 보시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전편에 그 마을 활동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언급할 때 보면 마을에 대한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이게 계속 그 지역에서 활동가를 일자리의 관념과 연관시키는 거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원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일자리로 바라보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이후에 그 첫 단어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행정적인 지원 체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제와 활동 인정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구분해서 혹은 유연하게 적용과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박사님 뭐 저렇게 하면 뭐 일부 동의가 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제도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허들이 될 수 있으나 어찌었든 지역사회든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공익적인 활동들을 했던 것 부분들이 어디도 증명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구두로서만 이렇게 되고 많은 부분들을 차곡차곡 어떤 형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낸다라면 그런 정도의 제도는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마을 활동가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들에 이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어디 가서 무슨 이력서에 한 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의 열정페이로만 이렇게 오는 이런 현실에서 물론 일자리라는 말이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비영리나 공익,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이런 사실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가잖아요. 시민단체 활동가 월급이 어디 있어요? 요즘이나 하긴 월급 있는 말아. 거지. 그러니까요. 뭐 그 거의 뭐 그냥 교통비에 왔는데 그만큼 비영리나 공익 활동에 대한 일자리, 즉 보수 체계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경력 활동 제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시작점이랄까 단초랄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 기본법 같은 거를 만들 때 마을 활동에 대한 어떤 경력 인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런 플랫폼을 하나 우리가 국가나 중앙부처 특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조회할 수 있게라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논의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런 그 박사님의 지금 왜 최준 안 되고 박사님 있죠? 예 근데 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렇게 법 얘기를 했었으면 법이 받아들여서 좀 개정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요. 아, 예,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으로 계류됐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계류됐고 또 법이 통과돼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스템 만드는 게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또 대한민국 수많은 마을에서 또 활동가들이 스스로 경력을 갖다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원하죠. 그걸 또 누가 또 검증하겠어요. 지자체 담당자들 보고 다 올리라 그래도 그것도 또 큰일이고 뭐 그렇죠. 네, 고민할 사실 이 점이 뭐 활동 있겠습니다. 네. 인증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개념상이나 뭐 이런 머릿속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수준으로 체계화할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게
지자체 그럼 기초 단위 그러니까 광역에서 시스템을 만들 거냐, 중앙에서 시스템을 만들 거냐, 기초별로 만들 거냐, 뭐 이것에 따라서도 장단점이 워낙에 뚜렷하게 드러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현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다시 자꾸 이 활동 인증이라는 욕먹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격증제에 대한 논의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격증제로 갔다가 욕먹고 다시 활동 인증제로 갔다가 어렵다 다시 자격증제로 갔다가 이런 순환의 고리를 좀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악순환의 반복이죠. 예. 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아까 자격증제에서 또 하나 빠진 논의가 교육인데 그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기 전에 필수 교육의 인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교육처가 의무죠. 모두가 이제 그것만으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장 진입 판매 요건이지. 네. 예. 기본적인 진입 요건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마을 활동가에 대한 필수 교육 혹은 공모사업에 들어가거나 어쨌든 마을의 보조적인 역할, 공공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필수 요건을 달았을 때 현장의 거부감이라고 표현하면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의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것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논의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진입장벽이다. 그거를 듣는다고 뭐가 되냐. 그게 마을 활동이 그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다. 근데 과연 그런 필수성은 없는가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자격증제 이면 그러니까 밑에 붙어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교육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할 좀 한두 단계 건너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타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나타나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당신 누구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누구신데 뭘 하셨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격제도가 있어서 뭔가 권위를 권위가 필요한데 이제 권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이게 참 딜레마죠. 최혜수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회자로서 성격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나 딴 철저히 생각하셨죠? 중립을. 아니요.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 뭐 아니 저는 이제 뭐. 지금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별도로 만나면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아까 뭐 하다가 경력 인정으로 가느냐 이렇게 돌고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완전 공적인 그런 기관이 나서서 이런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자격증들을 얘기하다 보면 민간 자격증들이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곳곳에서 그냥 민간 자격증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그것을 공적인 조직이 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국가 자격증 제도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아까 경력 인정이던 이런 부분들도 민간 차원에서 일정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가지고 좀 기록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주면 그것이 완전 국가적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그런 공적인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민간이 그런 걸 잘 해놓으면 그거 역시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신뢰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시도를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한 측면에서 아까 30만 원 얘기할 때 이제 전 박사님 비영리 뭐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하시면서 시민단체들이 30만 원 받는다는데 30만 원이 딱 보면 점심 밥값 저녁 밥값 10,000원 5,000원씩 해서 10,000원이죠. 30일 토요일 없이 근무하니까 30일은 딱 30만 원이에요. 실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런 자발적인 열정페이 아니면 헌신에 의해서 굴러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뭔가 이 마을 활동가들에 대한 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그 차원에서의 제도는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자격증이 될지, 인정 제도가 될지,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증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명확해진다는 것은 말로서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말일 수밖에 없어서 어느 단위에서 조그만 그런 실천들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저나 뭐 전 박사님이나 최준규 박사님 다 같이 이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을 좀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가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 조직이라고 하면 그런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주민자치의 조그만 역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에 약간의 그런 기능을 좀 부여해 주면 주민자치 회장이 도장 꽝 찍어 주면 이제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전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아니, 뭐 근데 말씀 잘하시는데요, 뭐. 지금까지 의견이 논의 가운데서 제 논조가 어쨌든 찬성이지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는 최인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도장 한번 빵 찍으면 그것들을 좀 신뢰해주는, 믿어주는 분위기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자꾸 공식적인 뭐 시스템이나 믿을 수 있는 기록, 뭐 체계, 제도 이런 거를 가지고 신뢰를 보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을 단위에서의 일들은 비공식적인 신뢰 기재들을 바탕으로 어쨌든 비공식적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게 1번인 것 같고, 그 문화들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활동가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뭐 칩 컨설턴트로 배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전혀 관련된 인정 학력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인정됐을 경우에 그에 적합한 활동비가 부여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의 비공식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인정되고 그 인정의 기록들만 행정적으로 좀 행정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굉장히 비공식적인 관계지향적인 공간인 마을에서 공식적인 툴을 갖다가 제도화 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어그러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최인수 박사님이 가운데서 중립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가장 큰 한 방을 던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자입니다. 네, 한 자, 방에 전 한 방에 박사님, 네, 전 박사님 한 말씀 네. 하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근데 저는 사실 좀 경제학적인 논리를 좀 보자면, 이런 식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지금 이런 활동가나 이런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공식적인, 뭐 시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조금 더 제도화시켜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그런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보자, 이런 논의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뭔가 좀 제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정보의 마찰을 갖다 줄이면서 좀 가보자, 뭐 이런 논의처럼 들려요, 저는. 근데 그러기에는 마치 예를 들면 주민자치 협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협회가 인증하는 무슨 마을 간사, 뭐 주민자치 간사,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마을 간사를 뽑을 때 기왕이면 뭐 그런 사람들 우대해 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도가.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있는데, 제도화는 필요한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필요성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다가 또 어떤 부작용이 어떻게 날 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집단 이기주의 하나 뭐 특정 집단이 자격증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그 자격증이 진짜 현장에서의 쓸모가 별로 없다든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이제 저의 약간 우려 사항입니다. 어쨌든 뭐 필요성은 저도 뭐 자격증제든 아니면 뭐 활동 경력 인증제든 다 좋아요. 저는 뭐 다 오케이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우려는 있다 뭐였습니다. 자, 여하튼 이 전편에도 저희가 자체적인 원조 마을 진담을 찍으면서 마을 활동가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논의도 좀 했었고요. 오늘은 자격제도 또는 경력 인정 제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다뤄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혹시나 이거에서 정말 궁금한 이 중앙정부의 뭐 부처와 뭐 지자체들이 보면 야 그래? 고민 많이 하네. 니들이 한번 연구 한번 해봐라. 그 니들 연구 영역 한번 해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여하튼 어디에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쪽에 보면 저쪽에 지금 마을 진담이라고 하는 배경에 저 보는 저희 장 PD님께서 돌아가면서 장 PD를 중심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는데 장 PD님이 저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 앞에 엄청난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지금 이거 막 조율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 PD부터 해서 마무리 말씀 아니면 들은 소감 뭐 이런 거 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드리면은 장배님 예, 그 전에 부탁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맥북 잠깐 보여주실래요? 새로 산 맥북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맥북 네. 부러워서 저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기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장 PD님. 네. 아까 뭐 자격증 뭐 인증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공학 분야를 보면 최인수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아까 그 뭐 전 박사님과 최준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어떤 활동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우리 공학 분야에서의 자격증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소양 정도로 전문성이죠. 예, 뭐 전문성보다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퀄리피케이션.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마을 활동이나 뭐 퍼실리테이터나 그런 분들에게 뭐 자격 제도가 생긴다면은 권위보다는 최소한의 이 사람은 기본 소양 갖고 있구나 이 정도의 이 정도 수준의 자격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저도 한때 공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최진규 박사님. 네, 저는 뭐 오늘 공학자들이 한 박씩 매기네요. 네, 말씀하시죠, 박사님. 그 여기 화면에 있으신 저를 제외한 세 분이 숫자에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저는 숫자가 굉장히 약한 정말 또 정품. 환자한테 그런 건데.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여담이었고요. 저는 오늘 마을 진담도 그렇고 저희 원조 마을 진담 마을 활동가 보상편도 그렇고 민감했기 때문에 마을 현장에서든 연구자들이든 수면 아래 감춰뒀던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을 진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수면 위로 다시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토론이라는 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이 아니라 뭔가 좀 정말 우리 흔하게 요즘 얘기하는 공론화라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2020년도 이후에 뭔가 다시 한번 논의되는 장들이
여기를 출발점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2016년도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마을 자격증제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게 2016년도더라고요. 이제 딱 5년이 지났는데 서로 다른 의견이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는 공간이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촬영을 하면서 다시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자, 전 박사님 마무리 말씀. 예, 저는 제 입으로 이게 진짜 실제로 제도가 필요한데 제도화시키기에는 정말 난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꺼내면서 그렇다면 해법이 뭔가 뭐 생각을 했었는데 그 5년 전에 그 최준규 박사님이랑 했던 그 같이 참석했던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해법은 이게 이렇게 제도가 뭔가 이렇게 좀 실체가 없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제도를 조금 더 특정 집단이 이렇게 독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요소들을 줄여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5년 전에 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났어요, 순간. 그래서 역시 5년 전에도 우리는 좋은 토론을 했구나. 이걸 다시 한번 5년 후에 리바이벌 하는 건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최인수 박사님은 그것 잠옷이에요? 환자복 같은데. 잠옷이에요? 저는 뭐예요? 매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게 있잖아요. 아, 예. 네, 체크 무늬의 반팔티 아, 잠옷입니다. 저는 야, 바지를 환자복 갈아입었어요. 같은. 아, 말씀하세요. 네, 저는 항상 이게 새롭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바꾸는 다음에 이제 삭발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마을 진담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먼 곳에 있지만 함께 중요한 한국 사회의 마을의 이슈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수면 위로 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5년 전의 기억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마을 진담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새로운 또 우리가 수단과 도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음에는 한국에서 여성가락 안에 드는 그 복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10번째 안에 드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분은 아마 여기 초대하면 당장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약속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 진담 중편 두 번째 시간 마을 활동가, 공익 활동가에 대한 자격 인증 또는 경력 인정제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마을 진담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